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디어로 만나는 행복한 마을 공동체 한군의 마을 뉴스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를 위한 청소년 의회 소식과 차별과 고용 불안에 고통받고 있는 초등 돌봄교사 이야기, 그리고 찾아오는 사람 없이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국민은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밝힐 권리가 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만 18세까지 선거권을 확대하여 청소년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보도에 정명희 기자입니다. 한파가 몰아친 일요일 오후 광주 유일한 학교 밖 자치기구로 2016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광주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의회가 열렸습니다. 청소년 의회는 사회적 의사결정 구조의 사각지대에 있는 선거권이 없는 19세 이하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사회에 당당히 드러내고 청소년의 의견이 주장에 그치지 않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에 대해 안 좋은 인식이 많이 없어지셨다고 하긴 하지만 아직까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차별과 안 좋은 인식이 있어서 그걸 한번 바꿔보겠다라는 취지로 청소년 의회의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2015년에 학교 밖 청소년 자문단을 여성가족부에서 운영을 하였는데요. 일회성으로 끝나는 행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광주광역시의 학교 밖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모아보자 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학교 밖 청소년 의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청소년과 촛불 집회는 이제 낯설지 않은 광경인데요. 청소년들의 집회 참여를 두고 정치 판단이 어리숙한 아이들로 바라보지만 OECD 국가 중 만 18세 청소년들에게 투표권이 없는 국가는 우리나라뿐입니다. 정치를 이렇게 약간 성향 물어보면 자기의 성향이 각자 있어요. 중학생도 이 정도인데 고등학생은 중학생보다 수준이 더 높으니까 정치에 대한 확실한 의사가 더욱더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제 더 낮춰도 뭐 지장은 없을 거다. 만으로 해서 18세가 19세가 됐을 때 바로 그것들을 판단하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학습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만 17세, 16세까지 선거권을 낮춰도 우리 사회가 더 발전하는 방향으로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청소년의 집회는 오래전부터 시작됐고 그 힘은 역사적으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멀리는 3.1운동부터 가깝게는 박근혜 퇴진 촛불 집회에 이르기까지 민심을 담은 역사적 현장에 청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소년들에게 정책 권리를 주자고 하는 지금 최근의 운동은 시혜적인 관점에서 이 친구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갖지 못했던, 당연히 가졌어야 할 참정권을 갖지 못했던 것을 되돌려주자라고 하는 운동이한 측면에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보고요. 지금껏 어른들의 우려와는 달리 청소년들은 불의에 대항해 모였고 표현했고 주장해왔습니다. 그것은 청소년들의 엄연한 권리이자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청소년 의회 활동을 통해 평화적이고 객관적인 정치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는 청소년들에게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일정 역할을 부여하여 서로 협력해야 정의롭고 활기찬 미래를 만들 것입니다. 한군의 마을 뉴스 정명희입니다. 광주광역시의 초등돌봄 교실 운영은 고용 형태부터 갖가지 차별이 존재하는데요. 용역 돌봄 교사들의 반복되는 해고뿐만 아니라 돌봄 교실을 이용하는 아이들에 대한 차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변미정 기자입니다. 해가 져서 어둑해진 광주광역시 교육청 앞. 영하의 날씨에 칼바람을 맞아가며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학교 비정규직 증언 대회를 마친 후 11월 1일부터 석 달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중들의 열망, 이걸 잘 살려서 민주노총 광주본부도 비정규직이 없어지는 그런 사회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같이 연대하고 힘있게 같이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교육 현장에서 차별과 소외가 되는 이런 현실이 대단히 개탄스럽고 참으로 안타까웠기만 합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광주지부는 광주광역시 교육청이 초단시간 및 용역 돌봄 교사에 대한 고용승계 대책을 적극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위탁에 있는 선생님들에 대한 고용 안정은
교육청이 지금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탁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손을 빼고 있습니다. 초등 돌봄교사의 고용 안정과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하는 이 기자회견이 교육청에 전달되어 조속히 이 문제가 매년 반복되지 않고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더 이상의 갑질은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 산하 초등 돌봄교사 320명 가운데 고용이 보장된 무기계약직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6.8%에 불과합니다. 43.7%는 1년 이하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9.3%의 교사들은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문제는 동일한 돌봄교실이지만 직영교실과 위탁교실로 나뉘어 교구 및 프로그램 운영에서 차별이 뒤따르면서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 감독을 해야 할 광주시 교육청은 위탁업체인 지역아동센터와 학교장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정부 자체에서도 같이 공동 노력해서 이 대안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걸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위탁업체의 간식비와 운영비의 횡령과 이윤을 높이기 위해 돌봄교사들에게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받지 않겠다는 각서를 요구하는 등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시 교육청은 돌봄교사들의 고용불안 문제를 악용하여 재계약 시점에 초단시간 근로 형태로 전환할 것을 종용하고 있는데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으로 근무할 경우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않아 2년이 지나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못할 뿐더러 퇴직금과 주휴일, 연월차 휴가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규직이고 어떤 사람은 직접 고용이고 어떤 사람은 외주 유탁이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반드시 초등 돌봄교실 선생님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정규직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주 위탁을 함으로써 위탁업체의 이익만 채워주는 형태가 될 수 있어서 우리 아이들의 안정과 관리가 매우 소홀해질 수 있는 차별의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외주, 위탁, 파견, 영역 요따위 말과 제도는 박근혜 집단, 새누리당과 조중동이 좋아하는 거죠. 21세기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에서는 반드시 사라져야 할 것들입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해야 합니다. 학부모들은 직접 운영에 나선 서울, 인천, 충남교육청과 달리 공교육 강화를 공약으로 당선된 허울 좋은 진보교육감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아이를 둔 학부모로서 초등 돌봄교실 직영제를 원합니다. 진보 교육감을 선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후퇴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의심을 일단 하고 있고요. 학교 담벼락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그 공교육에서 다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돌봄교사의 민간 위탁과 초단시간 근로계약은 해당 돌봄교사의 근무 조건과 처우를 오히려 악화시키고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아이나 학부모에게도 차별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하루속히 중단돼야 할 것입니다. 한군의 마을 뉴스 변미정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설 명절이 다가오면 더욱 외롭고 쓸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홀로 지내는 독거노인들인데요. 보도에 곽은미 기자입니다. 13평의 영구 임대 아파트에서 7년째 홀로 사는 신모 할아버지를 찾아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일주일에 2번 가사 도우미가 찾아와 청소 등을 도울 뿐 적막하기만 합니다. 가까운 복지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긴 하지만 거동이 불편해 이마저도 어렵습니다. 설 명절이 다가올수록 할아버지의 쓸쓸함은 커져만 갑니다. 아들, 딸하고 같이 살면 좋기야 좋지. 해양 사람 없지. 또 다른 주택에 사는 박모 할머니 또한 신할아버지와 별다르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가까운 곳에 살고 있지만 어려운 경제 사정 때문에 할머니를 돌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올란가 몰라요. 아직은 미혼이라 올 것 같다 내 생각에. 그리고 큰아들은 안 와. 거기서 서울까지 둔게. 전국의 독거노인 수는 매년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노인 5명 중 1명이 혼자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의 독거노인 수는 총 137만 9천여 명으로 5년 전에 비해 18.5%나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0만 3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시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 인구 16만 8,081명 가운데 독거노인 수는 2013년 32,484명에서 2014년 36,943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전체 노인 인구 가운데 23.7%가 혼자 쓸쓸히 지내는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들 노인들이 자녀 뒷바라지 하느라 노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또 박 할머니처럼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수급 혜택을 받지 못한 홀로 사는 다수의 노인들이 심각한 빈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돈이 없은 게 사글세로 살아. 저희가 방문하는 어르신들이 대부분 혼자 계시고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주거 환경도 마찬가지로 많이 열악한 분들이 많으세요. 부양 의무자 자녀들 때문이나 그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안 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그분들에게는 법적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알게 되는 경우에는 좀 지원도 해주고 하고는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매번 정기적으로 지원금이 나가고 있지는 않죠. 그런 분들에게. 발걸음이 멈춘 어두컴컴하고 적막한 골목길에서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찬바람이 몰아치는 겨울이면 독거노인들의 외로움은 더욱 깊어집니다. 한꾼의 마을 뉴스 곽은미입니다. 독일의 재무장관을 지낸 오스카 라퐁테는 이익은 사유화되는 반면에 손실은 사유화되는 사회는 공평한 사회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수백억 원의 뇌물을 횡령 공유하고서도 법망을 피해가는 오늘의 세태는 임금을 꺾더라도 일할 수 있게만 해달라고 하소연하는 학교 비정규직 교원들과 홀로 노년의 외로움을 견뎌야 하는 독거노인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기 위한 공동체의 조건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집어 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